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금요일 마감한 다우지수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한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는 약세 심리가 가중되면서 기존에 있던 포지션에 의해서 좀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장중에는 굉장히 또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2% 정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고 여기에 또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가장 매파적인 총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2.5에서 3.0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3.5까지 가면은 내년하고 내후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3.5%의 금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파적인 입장 그대로예요. 근데 블라드 총재가 말했기 때문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블라드 총재가 말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이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2023년에서 2024년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블라드 총재가 이렇게 외파적인 사람인데 금리 인하를 벌써 논할 정도면은 꽤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네라는 이제 인식도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부 역할은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었죠.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중국에서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사실상 이 LPR이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0.15%포인트 인하를 했다. 실제로 4월 이제 지준율도 인하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이제 최근에 좀 경기 회복세에서 이제 둔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서 워낙 봉쇄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 중국의 목표치는 5.5%였는데 시작부터 상해 봉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강타했던 2020년에 2.3% 성장을 했는데 이것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대금리 금리 이 인하 이후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바이든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모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바닥에서 저점 잡으면서 아랫꼬리 길게 잡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지난주에 이 3,000포인트대 넘어가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3,500포인트 터치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보이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과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인하가 아니고 관세를 매긴 건 내가 아니다. 전 정권에서 한 거다. 트럼프가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세를 올린 게 아니다. 나는 저 관세를 좀 조정하는 것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이든의 초점이 뭔지 알겠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마리아 대통령 축하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평택 가고 여기 원전이니 자동차니 친환경 쪽이니 우주항공, 방산 이런데 계속 관심을 두고 보죠. 우리나라 산업 동향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건 뭐다? 바이든은 경제를 중요시 여긴다. 지금 지지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경제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해당 섹터들 제가 기존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및 친환경, 우주항공 그리고 콘텐츠, 철강 이런 쪽 관련 쪽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섹터들이 오늘도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이 중요시 여기는 건 경제다. 그래서 경제를 내가 이만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효과가 뭐냐. 자, 우리나라가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산업들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계기가 됐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CEO랑 얘기하고 할 정도면은 격이 한 번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등등 해서
당연히 지금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도 이제 포착이 됐죠.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격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거는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삼성이 스마트폰 출시하면서 갤럭시 쪽으로 해서 애플하고 10년 넘게 지금 소송을 하면서 삼성이 뭔데 저렇게 애플하고 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니 이런 인식이 올라오면서 삼성의 격이 올라간 적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애플이 계속 소송 걸면서 서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오랫동안 공방을 펼쳤었죠. 이때 격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국 기업들, 한국 산업 동향의 격을 올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후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 동향에 지금도 좋지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추가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월요일은 보통 제한되죠. 금요일 날 워낙 뭐 수급이 좋았는데, 자, 오늘 수급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수급 선물을 워낙 뭐 만계약 이상 대량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4,000계약 정도 환매하는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이 정도는 보통 환매가 나올 수 있다 정도. 대신 콜옵션을 한 45억 정도 매도했다는 건 이 2650구간 정도의 저항을 아직까지는 느끼고 있다라는 거, 요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를 계속 겹겹이 막아놓으면 돌파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위에를 뭐 종이로 막아놨느냐 벽돌로 막아놨느냐에 따라서 넘어가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종이여야 되는데 벽돌이나 이런 거 하나씩 쌓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두텁게 쌓기 전에 뭐 합판, 강판 이런 것까지 다 되기 전에, 덧대기 전에 좀 약화시켜 놓고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 번, 두 번 건드리고 나서 충분히 시도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수급 동향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중립 이하 포지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워낙 뭐 금요일 날 좋은 포지션 구축해놔서 이 정도는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뭐 관망세 보이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2650 건드리는 수준에 와 있고 딱 붙여놓는 수준에 와 있고, 코스닥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코스닥이 아직 좀 약하다는 뜻이죠. 코스닥은 900포인트까지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도 2% 이상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900포인트 구간 근처까지 못 간다라고 하면 약한 것이고, 그러면은 밑에서 조금 더 기어야 되고, 900포인트 부근까지 적어도 890 이상 이렇게 올라와서 터치하고 쉰다라고 하면 21선이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날아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뭐 정고점 940까지 바로 나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21선이 좀 완만해질 때까지 한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까지 900포인트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21선 쪽 근처로 내려오던지 아니면 중간 정도에 버티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한 두 번 정도 도전을 한 다음에 21선 기울기가 올라올 때 중간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21선 터치하고 넘어가거나 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바로 넘어가야 당연히 좋겠지만 그 정도 한 1, 2주 정도 시간 정도는 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코스피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코스닥은 걱정이 안 된다. 어차피 이거 넘어갈 거라고 본다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도 넘어는 가겠죠. 근데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적고 약했기 때문에 코스피에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코스피가 좀 강해졌으면 하는 뭐 바램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67,500원 위쪽에 올라와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 못 올라가서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67,000원 유지만 잘해주면 위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크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67,500원 아래서는 언제든지 분할로 해서 싸게 모아도 되는데, 뭐 이거를 한 뭐 1, 2년 이렇게 좀 길게 보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400억 우선주까지 하면 450은 우선주 제외도 400억을 들어올리는 것보다 한 80억 들어올리는 게 낫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모양 자체도 낫다시 21만원 구간 이탈하면 회복하면서 다중바닥 그리고 11만원 위쪽에 올라오면 21만원에 11만 5천원 사이가 관건인데 11만 5천원 요 구간 넘어오면은 13만원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인 거고, 아니면은 중형주 중에서도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뭐 했습니까?
테일러시의 이 21조 규모 공장 착공식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다음 달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면 다음 달에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텍사스 쪽에 증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스틴에 공장이 있죠. 지금 가동되고 있고 작년 한파 때도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오스틴 있는 이 텍사스시의 챕터 313 그러니까 인센티브 신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혜택도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니? 어느 정도 해줄 거니? 이거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 신청.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 바이든이 온 김에 오스틴의 공장 증설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공장 증설하면은 솔브레인이나 이런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은 이제 실적 잘 나왔다 25만원 돌파 여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23만원 요 구간에서 저점에서 나올 때 말씀드렸었죠. 이미 넘어가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실적 당연히 좋고 뭐 걱정할 게 없는 종목이죠. 과거에 이 노스볼트랑 계약하면서 반도체 포토레시스트에 이어서 이제 CNT 도전제도 이제 충분히 뭐 좋은 성과를 지금 이미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응급제도 지금 개발 중이죠. 그래서 노스볼트랑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스웨덴에서 이제 다음 달 이제 생산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럼 한 기존에 뭐 월 7천억 뭐 이런 아니 연 7천억 얘기 나오는데 7천억은 아니고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기본이고 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유진테크, ENF 테크놀로지, 뭐 텔레시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순환매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업 자체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투자를 하겠다. 미국의 모빌리티 분야에다가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좀 넘는 돈, 이제 6조 한 3천억 정도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M이랑 요즘 도시항공 시스템 이 분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화두 중 하나가 플라잉카 관련 쪽으로 해서도 여러분 좀 보실만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플라잉카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마성이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하는 초기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해당 분야가 차라리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같이 발전하는 분야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계획을 밝히자 네온테크 그동안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이제 급등세는 안 나오고 추세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넘어서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간단하죠. 대응은 5,5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5,500원 이탈하면은 한번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추세적으로 수익을 붙여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멋지게 올랐습니다.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뭐 파이버 프로나 해성 TPC, SP 시스템즈, 베셀 같은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이미 제시했던 섹터니까 뭐 특별할 건 없죠. 자, 그리고 한미 우주동맹과 방산동맹 쪽으로 이제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죠. 유인입니다. 사람이 직접 우주 비행사가 2025년까지 3년 남았어요. 3년. 우주 비행사 2명을 달에 보내는 겁니다. 착륙시킨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협력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RDP 국방 상호 조달 협정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설레발일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방 분야에서 FTA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뭐 무기 수출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엮여서 같이 뭐 이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랑 이제 공조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뭐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뭐 천공이라든가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시장에서 아주 널리 활약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슬그머니 수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 그리고 일부에서만 아는 쪽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미국이 실제로 이제 뭐 세계대전 때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면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쪽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과 방산 양쪽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종목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우주항공 쪽 비롯해서 방산까지 해서 지난주에 이미 뭐 제시했던 뭐 섹터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원전은 뭐 당연한 거죠. 네. 두사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원전하고 뭐 수소나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쪽 순환매 돌 수 있다는데 이미 지난주에 한 번 돌았죠. 그러면서 두사에너빌리티 오늘 올라가지 못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렸어요. 22,000원 이 구간 넘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 걸리는 건 이거예요. 고점을 지금 낮추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고점 낮추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넘어가 줘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21,000원을 넘어가서 22,000원,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가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아예 넘어가는 거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수소 쪽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데 기존의 고점 형성하고 밀렸죠. 그리고 나서 12,000에서 12,500원 구간 돌파 시도하는데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밀리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뭐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적어도 뭐 이중 바닥이라도 이렇게 찍어 놓고 돌파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성파워텍은 조금 다른 게 한신기계는 요 위쪽에서 여기서 돌파 시도하면서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인데 보성파워텍은 아예 그냥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7,000원 구간을.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아직 7,000원 저항이고 못 넘어갔다. 저항 돌파 시도만 했지 못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우진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오늘 밀려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어디서 이제 저점 잡냐 21선 구간이냐 아니면은 뭐 11,500에서 12,000원 사이냐 저점 잡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지난주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말씀드리면서 HMM은 요 3만원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넘어갔다. 얘가 좀 후발주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3만원 갭으로 넘어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100대 기업 중에서 상위 100대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뭐 가장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갔는데 그건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실적 잘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동량 올라가고 해운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 운임비 올라간다라는 거 진작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주 전체적으로 그냥 순환매 돕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HK이노행 같은 경우 원숭이 두창 얘기가 요즘 나오는데 이 천연두 백신이 한 85%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원숭이 백신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증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적용증 확대 추진한다라고 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에 K캡정이 이제 필리핀에 품목 허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위메이드가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위믹스 코인이 2,700원대였는데 4,400원대, 4,300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4,000원대로 회복했다라고 해서 오늘 위메이드가 오랜만에 그룹주들이 다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제 슬그머니 움직일 때 됐고 최근에 리오프닝주 바이든 방문 얘기 나오면서 리오프닝주가 쉬고 있는데 리오프닝주도 한번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바이든 수혜주들 중에서 이제 이 반도체, 2차 전지, 뭐 우주항공, 원전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컨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으니까 최근에 충분히 쉬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중국의 상해에도 6월 1일부터는 아예 뭐 봉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그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지하철도 이제 다닌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봉쇄 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실 거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